수험 분당? 저는 이게 아마 제가 N사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주시는 거죠? 창현님이 질문 주신 거 아마 금액락일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N사에 있을 때는 통근버스가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출근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퇴근하는데도 어려움은 없었어요. 통근버스가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N사를 퇴사할 때쯤에 통근버스를 죄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통근버스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없애버리셨어요. 나쁜 사람 같으니. 뭐 다행히 제가 퇴사 전에는 안 없애갖고 저는 불편함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쵸. 그 버스 없어졌죠. 사실 분당 근처, 분당의 정자동과 서현역 근처 아침에 한 8시 50분쯤 되면은 미친듯이 그 버스들이 막 그 동네를 붐비고 다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전경이 다 사라졌죠. 통근버스를 없애버려갖고. 넥슨 타이어. 네이버. 삼성이랑은 저는 상관없는데 네이버는 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맞아요. N사 네이버예요. 네이버. 엔비디아. 자, 엔트님 질문 잠깐 볼게요. 이거 신고해야겠다. 무전취식을 하셨네? 이거 타시면 안 되는데? 원래 사원증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원증 검사 잘 안 하더라고요. 나무레오요? 어떤 거죠? 제가 못 봤는데? 그리고 일단은 백님이 질문 주신 거 좀 답변을 드리면, 이 부채 상승과 암호화폐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지에 대해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국가 부채와,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암호화폐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제가 더 중점을 두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벨로시티. 판도가 바뀐다고 하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게요. 돈이 오늘날 움직인 것 중에 중간에 묶이는 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을, 내가 없는 돈인데 신용을 통해서 약간 부채 같은 거죠. 네. 빚을 지면서 카드, 우리가 흔히 신용카드를 긁는 게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죠.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몇 가지 케이스를 들면은, 없어서 적고 나서 케이스를 들면은 돈을 보낼 때 풀링이라던가, 그러니까 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람들 거를 계속 누적시켜 놓는 거예요. 차근차근 쌓아놨다가 일정량이 달성되면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돈이 그때그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채권, 채무 그 관계가 설정됐을 때 즉각적으로 그걸 청산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만 빼놓고 내가 대출을 받아야 돼요. 돈이 없어서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사실 어차피 대출 계약할 때 몇 년 뒤에 내가 얼마를 갚겠고 이자를 중간에 얼마로 설정을 해서 내가 이자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장 채권 채무 관계는 맞지만은 어차피 그 기한을 길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원하는 건 아니죠. 약간 특성이 다르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돈을 빨리 받고 싶어요. 빨리 보내고 싶고. 근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빨리 못 보내는 케이스가 있죠. 바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도 마찬가지죠. 사실 가장 베스트는 바로바로 처리하는 건데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이 그게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이런 밸런스가, 그런 금융 쪽의 밸런스가, 만약에 리플사가 말하고 있는 인터넷 뭐 밸류가 실현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림이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하면 돈이 바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기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오늘처럼 과연 크레딧을 통한 이런 금융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림이 당연히. 자꾸 크레딧이라는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채도 늘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고, 사실 금융이란 게 서로 신뢰관계, 그러니까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신뢰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행한테 뭔가 예금을 했어요. 그 돈을 우리가 주면서 우리 계좌에 돈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별 생각은 없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강제로 은행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강제로. 왜냐면 우리 돈을 맡겼으니까.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끝나요. 우리가 쌓아둔 돈, 은행한테 맡겼던 돈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은행한테 일정량의 돈을 예금했을 때는 우리 돈을 맡기면서 강제로 신뢰받게 된 거죠. 근데 블록체인의 장점이 뭐죠? 계속 강조하는데 비트코인이 내세우는 장점, 그런 신뢰관계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자랑 거래하는데 그런 은행이란 존재, 그러니까 제 3자로서 양쪽을 신뢰관계를 형성해줄 뭔가가 없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은행한테 우리가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뭔가 거래할 필요가 없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뢰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들, 지금 오늘날의 금융이 하는 게 뭐죠? 크레딧, 신용이라는 걸 이용해서 부채를 만들잖아요. 부채. 자꾸 돈 빌려주고 없던 돈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걸 이용해서 원래 돌아다니는 우리 원화가 1조라고 하면은 설명해서 그냥 설정을 하는 거예요. 1조라고 하면은 사실 대출이라던가 뭐 자기 자본 뭐 그거 뭐죠? 자기 자본 뭐 있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 보증금처럼 쌓아두는 그 비율을 정해두거든요. 우리나라 한 10%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나머지 그 이상은 다 없는 돈을 대출해줘서 신용관계에 만들어진 돈들이죠. 그래서 금융위기 자꾸 올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없던 돈 자꾸 그렇게 서로 연쇄적으로 신뢰관계를 갖고 뭔가 대출해주고 하다 보니까 끝에 있는 애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채권 채무관계 이행을 못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는 거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특정 부분, 정말 대출이나 이런 부분 없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돈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은 약간 오늘날의 양상과는 많이 변하겠죠. 어떤 그림일진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지금이랑은 많이 변할 겁니다. 확실히. 그 적어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벨로시티, 돈의 사이클, 도는 속도는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리프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프사가 비전을 이루면은 그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곳에 다 이런 식의 시스템이 설치된다. 인터넷 오브 밸류처럼 언제든지 돈이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런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확실히. 제가 그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감히 상상을 못하겠어요. 제가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변하는 거는 거의 확실한데 어떤 그림일지는 예상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변할지. 그렇게 벨로시티로 사이클이 어마어마하게 오늘날보다 몇십 배 빠르게 돌 수도 있는데 어떤 그림이 될까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XRP는 영지식 증명을 지금 상태는 없어요. 그리고 XRP 레저 영지식 증명을 지금 적용해버리면은 금융사한테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리플사의 지금 기반 자체는 금융권에서 쓸 수 있게 컴플라이언스 부분을 만족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식 증명을 도입해버리면은 트래킹이 안 되거든요. 추적이 안 돼요. 약간 문제가 생기죠.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영지식 증명에서 가장 발달한 블록체인이 G캐시로 알고 있어요. 그 G나크인가? 영지식 증명 개념을 도입한 거 있거든요. 이거 거야 아마. 제가 논문까지는 못 읽어봤는데 이게 상당히 잘 구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G캐시가. 그래서 만약에 자금 세탁을 할 거면 G캐시로 하시면 된다는. 자, 제가 얘기했지만은, 예, 권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치맥보다 치콜이에요, 치콜. 제가 술을 안 먹어서,
맞아요. 거래소 남기면은 남죠. 거래소 말고 제가 듣기로는 그냥 블랙마켓 같은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외거래. 장외거래에서 GKC로 세탁하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저는 진짜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을 뿐 절대로 여러분들께 자금 세탁을 권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건 나쁜 행동이에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야, 만약에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장외 거래에서 GKC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추적 불가. 창현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메먼트를 리프사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는데 리프사도 나중에 필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XRP 레저를 활용하는데 약간 금융을 안 끼는 케이스가 하나 있죠. 코일의 웹 모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지금 커넥터들이 그 XRP를 이제 전달해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문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런 일부, 그러니까 금융이랑 엮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런 영지식 증명과 비슷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후에 나중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일단 오늘날에는 없는 거는 확실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창현님 말씀도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신두 익절하는 날 부자 된다 님의 질문은 리플 남들 다 오르는데 리플도 오르겠죠? 이 질문 주셨는데 아닐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세력이 정말 꺼려하는 암호화폐 베스트가 아마 XRP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펌핑 시켜서 갖고 놀기 힘든 암호화폐 중 하나로 손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존버가 너무 많아요. 물량을 다 뺏어내고 본인들이 펌핑해서 먹어야 되는데 네, 존버들 되게 믿음이 강한 존버들이 너무 많죠. 저 같으면 제가 세력이라도 XRP 손 안 댈 것 같아요. 존버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암호화폐 펌핑한다고 XRP가 무조건 갈 거라는 생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도 XRP는 350원에 머물러 있는 다른 암호화폐 막 펌핑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물론 무조건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온다는 생각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측면의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비트가 펌핑이 돼도 XRP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얼마죠? 한 500만원대인가 가고 나서 한 800만원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때 XRP가 가격이 한 500원 초반대인가? 그때 그냥 머물러서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비트코인이 한 300만원 올랐는데도 그냥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트코인 내려올 때 다운돼 갖고 290원대를 갔었죠.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시기가 딱 작년 9월 설날, 아니 설날 아니죠, 추석 명절 때 전. 그러더니만 290원에서 한 300원, 30원인가? 330원 갔다가 다시 한번 290원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때죠. 880원까지 빠꾸 없이 그냥 쭉 갔죠. 3일 내로. 거의 3배 가까이. 그러니까 지들 마음이에요. 그 비트코인 오른다고 반드시 XRP 오른다는 법도 없고 그냥 투기 세력 형님들이 원하신 대로 갑니다. 그냥 그분들이 운전하신 대로 그냥 버스죠. 관광버스 가듯이 가죠 그냥. 맞아요. 신도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다 털어먹고 같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내려놓고서는 XRP 이제 땅으로 꽂아갖고 손절치기 해놓고 지들 물량 모은 다음에 한번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오를 수도 있고 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뭐.
흡성 내빵.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사실 맞아요. 신드님 좀 약간 적나라하게 표현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그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모든 소식은 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걸 뿐이죠. 본인들이 끌어올리는 이슈로 쓰고 싶으면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고, 아니면은 많은 거고. 아무래도 우리의 주요 감신사는 가격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참 어렵네요. 가격 얘기는 뭔가 싫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가격은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몰라서 문제인 거죠. 알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점지를 해주겠죠. 자, 여러분들 4월 7일날 펌핑이 오고요. 뭐 5월에 얼마쯤 찍으는데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주겠죠. 제가 다 알고 있으면은. 문제는 제가 모른다는데 있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짝대기 그어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짝대기 그어도 소용이 없어요. 미래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가격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아쉽지만은 가격 얘기는 제가 뭐 해도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얘기를 해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가격 얘기를 하셔도 안타깝지만 예. 뭔가 되게 발전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먼저 기획된 것으로 압니다. 비록 코인이라서 비트 인덱스에 맞춰진 것 같은데 그럼요. 앤트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투기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잡아놓고 막 갖고 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긴 한데, 나중에 XRP 자체의 유스케이스에 의해서 그 양이 상당하다, 수요가. 그럼 비트코인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 최근에 그 바베이가 얘기를 했죠. 바베이가 내부 정보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길게 본 그림에서, 크게 본 그림에서의 그런 2단계 때 데이비드 슈왈츠도 사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 포텐셜 디맨드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2단계에 되면 XRP를 직접 들고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수수료를 한 번밖에 안 내니까 엑스라피드보다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더 효율적이고. 그죠? 이게 더 좋아요. 이 방법을 직접 들고 쓰는 게. 이 상태가 되면은 엑스라피드도 기존의 방식보다 이제 결과로서 나왔지만 40%에서 약 70% 저렴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이에요. 그냥 XRP를 직접 들고 쓰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 이렇게 써도 이제 기업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들고 쓸 거란 얘기죠. 충분한 유인이 되기 때문에. 우버라던가 에어비앤비,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들, 전 세계의 법정화폐를 고객들한테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이거를 쓸 거라는 얘기죠. 데이비드 슈왈츠 얘기는. 그러면은 얘네가 XRP 더미를 보유하기 위해서 XRP를 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란 얘기죠. 포텐셜하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큰 그림에서 보는 얘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1단계에서도 엑스라피드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바베이가 해줬어요. 저는 미처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바베이의 얘기는 뭐냐면 일단 미국의 비아스, 한글로 적을게요. 그냥 미국의 비아스, 이 XRP 마켓 헤드거든요. 본부장급. 이런 애랑 한 명 플러스 더 있어요. 알파가 있는데 이름을 제가 몰라서 여기다 적진 않겠습니다. 이 두 명이 내부적으로 XRP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공개를 했고, 그 연구에는 뭐 그 불필요한 가격 하락 압박을 주는 요소를 방지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엑스라피드, 즉 XRP가 브릿지 됐을 때
그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를 요소로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겸하고 있다고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바베의 말에 따르면은 엑스라피드도 수요가 되면은, 그러니까 사용량이 좀 되면은 이거는 가격에 요인을 줄 수 있다고, 상승 요인을 줄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얘기를 했죠. 마켓 메이커 때문에. 마켓 메이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큰 그림에서 기업 단위로 간 거고, 요건 약간 머첸트, 상인 느낌.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 막 기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개개인들이 이걸로 돈을 벌기에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규모로 보기 힘든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 마켓 메이커들, 정말 소규모부터 존재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 이 엑스라피드의 뭔가 돈벌이가 되는 게 확인이 되면 새로 뉴비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마켓 메이커들. 근데 뉴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죠? 마켓 메이커들이 주문을 걸어놓고 뭔가를 본인들 이득을 보려면, XRP 리퀴디티를 제공함으로써 이득을 보려면 이 뉴비, 새로 들어오는 마켓 메이커들은 XRP 더미를 보여야 돼요. 그죠? 그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도 첫 출발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베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엑스라피드에 의한 마켓 메이커들 수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마켓 메이커들이 계속 새롭게 진입을 해온다. 그러면 이것 또한 수요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내부적 연구로도 확인이 됐다. 시뮬레이션에 의해.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세요. 엑스라피드 볼륨이 어느 정도면 확보가 돼도 이런 요인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되는 시뮬레이션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냥 지켜봐야죠. 일단은 엑스라피드 볼륨이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거네요. 오늘날은 역시나 XRP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한테 항상 시급한 거는 XRP 사용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브릿지 볼륨이. 저 XRP만 갖고 있는데 트랜잭션 코스트에 적어서 무시하는 거예요. 적어서 과감히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요. 이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XRP 레저가 퍼블릭 레저랑 리프사가 그 거래소로 물량을 임의적으로 대량으로 이동시키면은 거기에서 노출이 되어버리죠. 오픈마켓에 들어와야지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데, 오픈마켓에 보내면은 그게 추적이 돼요. 추적이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거래소 계정은 하나인데 그 유저 태그로 유저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리프사가 보내면은 그 유저가 안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알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리프사가 그냥 3자 명의, 그러니까 직원의 기업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직원 개인의 명의를 하던가, 아니면은 막 친인척 이런 사람들 구해갖고 몰래 그 사람들한테 보내갖고 가격 조작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얘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삼성전자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 돈을 제3자 명의 뭐 차명계좌 만들어갖고 거기로 막 옮겨서 돈을 빼돌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하면은 리스크가 따라오는 거죠. 왜냐? 기업이니까 법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할 수는 있죠, 이런 방식으로. 근데 리스크가 되게 부담스럽고, 그나마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었지만 삼성전자는 진짜 몰래 할 수 있지만은 리프사는 그것도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리프사 계정이 공개되어 있고 XRP 레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 내부에 돈이 움직이는 회계장부는 그 특정 직원들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XRP 레저는 누구나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걸리기 쉽다는 얘기죠. 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프사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짓거리 하다가.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이 눈을 치켜뜨고 있는데, 저는 진짜 그런 의구심이 드는 트래픽이 발생한다, 트랜잭션이 발생하죠. 저는 그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도 있는데,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들의 자산과 제 자산은 소중하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리프사한테 기부하는 것도 아닌데 리프사가 뻘짓하는 것 같으면 그냥 끝장을 봐야죠. 확인될 때까지 추적해야죠. 의심이 되면. 시즈모드. 아, 케이주달님 어서오세요. 예, 야식하고 있습니다. 내일 큰일 났네. 얼굴 탱탱 부어있겠네. 투자 그 양에 대해서는 제 개인정보라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남기면 터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 치킨 먹고 있어요. 아니요, 멀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근규님이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릴게요. 머큐리 FX 시장 점유율 많이 올라갔냐 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머큐리 FX 시장 파급력에 대해 기대는 하지만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머큐리 FX가 최근에 본인들이 엑스라피드로 처리하는 금액을 공개했습니다. 얼마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한 주에 수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수천만 원이 9,999만원까지도 포함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최대치로 쳐봤자 일주일에 1억 정도, 최대치로 쳐도 1억 정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엑스라피드로. 그럼 한 달에 한 4억 정도거든요?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죠, 4억 정도면.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아직은 멀었어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있겠죠. 아마 영국 쪽에서는 약간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머큐리 FX랑 경쟁사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고객 B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고객 B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보낼 때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텐데, 예, 아마 이쪽이 더 저렴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과연 기존보다 엑스라피드 쓰면서 본인들의 이득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고객한테도 나눠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예전보다 깎아주는 형태로 혜택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정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예전보다 할인해준다, 엑스라피드 때문에, 그랬을 때는 당연히 고객 B 입장에서는 돈을 싸게 보내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싸고 빠른데 세틀먼트가 리얼타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점점 고객들이 일로 몰리겠죠. 금액은 크지 않아도. 그러니까 시장 쪽에서는 이런 파급력을 지금 영국에서는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비교가 되겠죠. 이거 실제로 알면 좋겠다. 머큐리 FX가 그거 올려주면 좋겠네요. 영국 내에 있는 경쟁사들과 그 서비스 제공했을 때 그런 비용 차이. 네. 타사의 경쟁사는 비용이 이만큼 받는데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받는다. 이런 데이터 공개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자금 세탁이라던가 우리나라 국내 자본이 유출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디스코드 채널을 열었을 때 금융에서 일하시는 분이 와서 제보를 해주셨죠. 실제로 그 금융권들한테 그 계좌 같은 거 추적해갖고 결과 보고해달라고 해서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자금이 빠져나간 거 관련해서 우려하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데서 추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말로는, 제보해주신 분의 말에 의하면 중국으로 실제로 2017년 말에 자본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얘기해주셨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자꾸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는 건.